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도록 하죠.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키오스크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최저임금보다 5.1% 올라간 9,160원으로 결정이 났고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마다 사실 키오스크 관련주가 참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무인화가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생활이 되었다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관련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이제 무인화, 무인 점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쪽 사례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존 쪽에서 크게 이제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 점포까지 문을 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따라 전반적으로 무인 점포, 무인화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련 테마군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인화 점포, 무인기기라고 한다면은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당연히 키오스크 관련주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1인 그리고 이제 무인 이러한 결제 시스템들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키오스크 기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무인화 관련 이슈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유통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IT를 담당을 하고 있는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도 한 번씩 나타난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요. 과거 롯데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IT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부분을 100% 확립했다라고 자진할 수는 없겠지만은 무인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산업계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인건비에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순적인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무인 로봇에 대한 수요 자체는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주로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어찌됐든 키오스크 관련주들은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성장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좋은 종목 골라봐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이 조금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요.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은 무인화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키오스크 관련 쪽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좀 펼쳤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한국전자금융의 가장 기대 요인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무인 주차장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무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4시간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관련 이슈가 좀 발생이 됐을 때는 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한국전자금융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사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500개 정도의 사이트밖에는 안 됐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2000개까지 외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동 부분으로서의 무인 주차장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인화 기계 쪽으로서는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회사도 키오스크 관련된 사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밌는 부분은요. 키오스크 사업이 굉장히 좀 경쟁이 심화된 대표적인 사업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이 심화됐다는 얘기는 납품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단가 인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업부죠.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조금은 특수형 키오스크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느냐? 유통 쪽이라든지 레저, 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키오스크를 만들어내면서 일반 점포 쪽의 전반적인 키오스크의 단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요. 편의점 2위 업계 BGF 쪽과 함께 무인 편의점 관련된 부분 쪽으로서의 협의도 활발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최근에 무인 점포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전체 무인 점포뿐만이 아니라 반 정도는 무인 점포를 여는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한국전자금융의 이익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오늘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중기 평선을 좀 돌파를 시키면서 강한 거래대금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의 고점 부근은 직전 고점 이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9,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려보고 손절가는 10% 정도 남짓한 6,6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이 한국전자금융이죠. 네. 한국전자 인증이 아니라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목표가 9,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6,600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종목 명도 까먹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네. 오늘 키오스크 관련주가 잘 가고 있는데 사실 편의점이나 택배 관련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오늘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10,000원보다는 낮게 잡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뭐 좀 사람들이 안심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그리고 종목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고 사실은 둘 다 불만이 있을 겁니다. 노든 사든 굉장히 불만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를 깨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알바를 줄이던 무인 점포 비중을 늘리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편의점 업계들의 실적 흐름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불확실성의 해소가 오히려 해당 기업들에게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더위가 좀 심해지면은 편의점 관련주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음료 매출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 날씨와 같은 상황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슈 한 가지 정리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의 앞으로 갈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금리 인상 예고 그리고 중간 배당까지 장전을 했다. 은행주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라고 잡아주셨는데요. 먼저 은행주들, 금융주들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비교적 참 잘 가고 있네요. 푸른저축은행,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다 잘 가고 있는데 그러게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 금융주들인 것 같고 네. 또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얼마 전에 이미 한 번 또 오름세가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하반기 은행주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효할까요? 네, 사실은 최근에 은행주들 주가가 사실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당연히 채권금리의 급락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경기의 우려감들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의 대출 옥죄이기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은행주들의 하반기의 성장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연초에 급등세를 보였었던 은행주들이 대략 한 2, 3주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미국 증시에 대한 반등 흐름에 따라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금융업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 국내 금융업종분들에 대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여건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채권금리의 반등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에 대한 인상 이슈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금융주 그중에서도 은행주들에 대한 혹은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도는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은행 관련주, 금융 관련주로 인해 나오는 이슈들이 정말 긍정적인 게 참 많은데 네. 주가는 그에 비해 좀 못 가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올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네. 금융주 중에서 그러면 하반기까지 바라보고 저희가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갈 만한 종목들 또 추천 좀 받아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은행주들이라고 한다면 금융지주사라고 한다면 시중 4대 은행, 네. 뭐 KB, 신한, 하나, 우리 금융지주 이렇게 4개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리딩뱅크 KB금융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오늘은 하나금융지주라는 기업 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들고 나온 이유는요.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밸류갭에 대한 해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나라는 KB와 신한이라는 두 개의 양대
금융지주 체제가 굉장히 굳건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익을 따져봐도 그렇고요. 시가총액을 따져봐도 그렇고 이 두 개의 기업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두 개의 기업 말고 다른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딩뱅크의 입지가 좀 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두 개의 기업만큼 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하나금융주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익 창출력이라든지 ROE 여러 가지 비율을 좀 살펴봤을 때 모두 다 리딩뱅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러한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과 배당을 따라갈 주가 흐름이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도 지금 시장 예상치가 순이익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회하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중간과 결산을 포함했을 때 대략 6.3에서 7.7% 사이의 배당률을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배당 기업이 실적까지 좋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현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 금리의 급락에 따라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었지만은 반등 흐름을 어제부터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는 52,000원 선, 손절가는 4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이 정말 높네요. 7% 가까운 배당에 실적까지 좋다면 당연히 승승장구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융주 중에서 오늘의 원픽으로 하나 금융지주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52,000원, 손절가 4만 원 짚어주셨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면 인터파크 관련해서 또 이슈를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테마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